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 오늘 오후 점심 뉴스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도 사무실 복귀를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애플도 이렇게 미루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따라서 미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로켓 배송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한 쿠팡과 이 회사를 설립해서 자수성가한 김범석 창업자, 근데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쿠팡을 완전 노골적으로 디스했습니다. 특권층이 되는 자수성가 기업과 가만히 블룸버그의 논평을 들여다보면 물류창고에서 힘든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올라온 악덕 지주, 이렇게 표현은 안 썼지만 이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리포트를 발표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세계 자동차 생산의 감소 규모가 올해 630만에서 7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와, 참 대박이네요. 자, 인텔 CEO가 우리는 통합의 주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 경영자가 인텔의 부흥을 위해 M&A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AMD에 비해서 인텔 참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러니까는 기업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역사와 전통. 근데 그 역사, 그 전통이 좀 가치 있을 만한 전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대에 역행하거나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사와 전통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잔슨앤잔슨 CEO가 내년 1월 교체가 되는데요. 자, 이 CEO가 후아킨 두아토는 이제 새로 신임되는 CEO인데 10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자, 10년 만에 회사가 교체가 됐고요. 어찌됐든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잔슨앤잔슨을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이 장 끝나기 28분 전인데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웬일입니까? 8월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푸르른 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어제 마스터카드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코카콜라, 요 몇몇 아마존은 오늘도 플러스로 못 전환되네요. 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푸른 초장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네요. 인텔도 마이너스네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오늘 장 끝나고 아마 통키뉴스 녹음 끝나고 바로 장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 쪽으로 분류되는 카플란 총재가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외의 발표를 했네요. 이유는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 항상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 미주놀의 진단이 이번에도 맞아 떨어졌네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시장이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스를 던지는 약간의 간보기 형식이었다. 그쵸? 이번에 그 FOMC 회의로 발표라고 하는 게 여신이 좀 드러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시장이 이제 그러면 너무 얼어붙으니까 지금 얼레고 달래고 얼레고로 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었는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된 미주널 멤버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존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통키뉴스나 장본성 영상이나 기존 영상들은 지금처럼 부담없이 무료로 다 보시게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쉬운 부분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는 종목 추천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1대1 상담. 자, 이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두 가지의 멤버십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여행 부자 한 달에 25불,
우주여행부자 한 달에 50불. 단톡방으로 초대받지는 않습니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멘탈 케어와 함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라니맘닷컴의 라사모 모임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요. 도서 책 읽어주는 미즈노에 대한 도서 후원을 원하시면 한 분에게 5불만 후원해 주시면 모아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라니맘닷컴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된 유료 채널 영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어저께 장 끝나고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있었던 테슬라 AI 데이, 일단은 평가가 조금씩 나뉘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보여주었던 테슬라의 움직임도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안 좋게 평가한 데에서는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쇼맨십만 할 것이냐. 왜 2019년 공개해서 올해 내놓겠다고 하는 사이버 트럭은 내놓지도 않고 출시일도 왜 안 밝히느냐. 아니 AI 데이라고 해놓고 오토파일럿에 대한 설명은 왜 없느냐. 이게 이제 얘기했던,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늘 테슬라 많이 팔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일명 테슬라 매니아층들은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뭐니 해도 테슬라 보시죠. 갑자기 로봇가 등장을 했습니다. 생뚱맞게 테슬라가 로봇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건데요. 자율주행 발표가 끝나고 로봇 분장을 한 사람이 막 춤을 추더니 뒤이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테슬라 봇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행사에서 로봇을 움직이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AI 엔진을 인간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면서 내년쯤에 프로토타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미래 산업 사업 진출 선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일단 지켜보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인간이 하기에는 힘든 단순 노동, 반복되는 노동, 위험한 일,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노동력의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미래에서 다가올 거니까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AI 대회가 큰 실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진 않았죠. 어찌됐든 오늘 지금 장 끝나기 딱 20분을 남겨두고도 테슬라 주가는 무려 1.09%를 바닥 찍고 지금 마이너스 갈 뻔했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안 좋았으면 폭락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썩 또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오 괜찮았나 보네 해서 700을 넘을 줄 알았더니 장 시작하자마자 하염없이 떨어져서 673불까지 내려갔다가 겨우겨우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야구로 치면 1루타 정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테슬라 주식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AI 데이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자유로운 여러분의 감상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지는 미국의 로컬 뉴스입니다. 어제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개월 만에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카운티 1030만 주민 중 63%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했고 55%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시를 번복해달라는 오렌지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청원을 기각하고 주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미국 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 요청을 북한 입국 시 체포나 장기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코로나 확산 방지용 플라스틱 가림막이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실내 환기를 방해하는, 즉 바이러스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네요. 실컷 다 설치해놨더니 또 참
그러니까 이제 비마리티는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그게 그닥 또 뭐 막지를 못한다는데 아휴 빨리 종식이 돼야지 뭐 가림막도 해랐다 말았다. 텔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했다는 혼란으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아프간 사태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프가니스탄의 이 미국의 처사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잘했다는 데는 없죠. 미국밖에는. 그렇죠? 일단 좀 어떤 말을 할지 바이든 대통령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민주당 여론조사 보니까요. 3년 뒤에 붙으면 해리스 부통령이 전 트럼프 대통령과 2%밖에 앞서지 않는답니다. 현재 지지율이. 여러분 3년 남았는데 집권 여당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허니문이 아직 안 끝났죠. 근데 2%밖에 안 앞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년 뒤에 20%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내 체류 미국적인 15,000명과 미군을 도운 현지 아프간인 및 그의 가족 65,000명 등 8만 명가량을 철수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0명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이 철수가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인의 3명 중 2명꼴인 62%가 아프간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고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믿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보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사마 빈 라덴만 죽이고 내버려두면 되지 않았나?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프간 안팎에서 반텔레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가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직접 총을 들고 항전하려는 세력도 결집 중인데요. 그렇죠. 뭐 탈레반만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인종들 가운데는 정부군들 가운데도 같은 아프가니스탄 인종 아닙니까? 싸워야죠. 본인의 나라는 본인이 지켜야죠. 그동안 여러분 북한이야 왜 나오나? 미국이 탈레반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게 이제 부정부패가 문제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어저께 제가 오늘 새벽까지 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총알이 떨어져서 항전하다가 손들고 나온 아프가니스탄의 그 특수부대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총을 쏴서 죽이는 탈레반의 무자기한 모습도 분노했고요. 제가 또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한편으로 철조망 너머로 아기만을 살려달라고 자기 핏덩이 아이를 그냥 철조망 너머에 미군이나 영국군에게 던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해산하려고 계속 총질을 해대는 탈레반.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없을 거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자기 국민들을 색출해내는 악랄한 인간들. 21세기에 저는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과 같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기네 율법, 그렇죠? 이슬람, 종교, 가만히 열어보면은요, 완전히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기득권의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썩어빠진 저거는 율법도 아니죠. 한편으로는 같은 시대에 내가 저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아이의 눈빛. 저 땅에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오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레반을 위해서 탈레반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떠한 이유서건,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명분, 어떠한 이념, 어떠한 정책, 사람의 생명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LA 카운티가 오늘 0시부터 새 마스크 지침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이벤트 참가자들이나 야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요. 콘서트나 야구, 풋볼, 축구 등은 10,000명 이상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는 미국 내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자,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죠. 아마존 백화점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커머스에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오프라인 시장 다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죽인 시장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가? 아마존 주주들도 지금 평가가 싸늘하죠. 백화점 같은 헛짓거리 하지 말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아마존 주식 관리 좀 해라. 스플릿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마존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욕을 먹어도 싼데 오늘 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가까스로 좀 플러스의 모습으로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말이 플러스지 0.09입니다. 저 큰 주식이 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일본의 교토 고등학교라고 있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제일교포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여러분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가 정말 뜨거운 거 아시죠? 뭐 인프라도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양 고등학교에 그 교가를 불러주고 또 이기면 한 번 더 불러주는데요. 이게 제일교포 한국학교라서 한국 교가가 2번 울려 퍼졌는데 얘네가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자, 이 소식을 오랜만에 보는 우리 김주아 앵커 MBN의 뉴스를 통해서 함께 듣고 오늘 뉴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라방을 했거든요. 미즈노 가족들과 함께. 시즌 1이 종료되었습니다. 주공 1, 2기들과 함께 1년을 달려왔는데 1년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주공 1, 2기 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우리 미가 분들도 공식적으로 시즌 1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미즈노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좀 디테일을 강화해서 안내해 드렸지만 다시금 시작되는 시즌 2에도 많은 사랑, 격려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화이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조금 뒤에 바로 올라가는 장분석 영상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 인기가 프로 못지않죠. 한국계 민족학교인 일본 내 교토 국제고가 외국계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선발 고교 야구 대회 이른바 고시엔에 진출해 1차전을 5대4로 이겼습니다. 이긴 팀 교과는 경기 후에 한 번 더 연주되는데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과가 공영방송 NHK를 통해서 2번이나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 선발 고교 야구대회 고시엔 1차전. 경기에서 승리한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경기장에 늘어서 교가를 부릅니다. 교토국제고는 시바타 고등학교를 상대로 10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했습니다. 1회가 끝나고 양팀 교가가 한 번, 경기 후 승리팀의 교가가 또 한 번 나오면서 한국어 교과는 모두 2번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시합을 생중계한 NHK는 동해 표기를 의식한 듯 교가 가사 중 동해를 동쪽의 바다로 번역한 자막을 붙였습니다. 일본 선발 고교 야구대회인 봄 고시에는 4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경쟁해 32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합니다. 고시엔 본선에 진출한 외국계 학교는 교토국제고가 처음입니다. この1年間コロナで全くね楽しいことができなくて我慢した分の今のはカットで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축제 분위기고 1947년 제1교포 자녀를 위한 민족학교로 설립된 교토국제고는 2004년 한일 양국과 다양한 국적 학생들이 진학하는 국제학교로 변경됐고 우리 정부는 꾸준히 재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원을 받는 재외 한국학교입니다. 1년에 한 10억 원 정도씩 매번 지원을 하고 교장 선생님도 한국에서 파견하는 교토국제고는 오는 27일 스가오고와 2회전을 치릅니다.
다치지 말고甲子園 대회에서 정말 좋은 성과, 야구를 또 즐기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 화이팅!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